안녕하세요. IT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픽카드 또 수리를 할 건데요. 뭐, 그래 복잡한 수리가 아니고요. 흔히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픽카드. 근데 뭐,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이야 그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을 좀 접었고요. 보조전원 단자 한 개가 슬리빙 케이블로 인해 녹아버렸대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이제 보조 그래픽 카드와 커넥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향이 틀리고 해서 교체를 따로 못 하셨다고. 네. 수리를 직접 하시려다가 이제 안 됐겠죠. 예.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저번에도 영상 한번 올려드렸지만은 인두기를 조금만 다룰 줄 아시면 뭐 개인이 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그래픽 카드들이 이 납이 그냥 유연납이 아니라 무연납이라서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인두기들은 이런 납땜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뭐 계속 이제 열을 가다 보면 기판이 이제 또 틀어지거나 기판이 이제 전소가 되거나 기판에 심한 타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된 이유가 보통 이제 튜닝 하실 때 보면 슬리빙 케이블을 많이 쓰시잖아. 좀 이쁘게끔 한다고. 근데 그 케이블이 조금 이제 인증받지 못한 케이블들은 전류량 허용 전류를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케이블이 열이 난다거나 이렇게 녹아버리거나 또는 뭐 잘못되게 되면 불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불이 나는 경우는 좀 드문데 그 정도까지 셔터가 일어나면 파워가 자동으로 멈추죠. 셔터를 감지해서. 예, 이분은 뭐 어떻게든 간에 슬리핑 케이블을 연결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슬리핑 케이블이 녹으면서 이 커넥터 단자까지 같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이제 꼽을 수가 없는 거죠. 보조 전원 자체를. 이 상황에서 직접 하시려다가 안 돼서 제 쪽 문을 주셨고요. 또 커넥터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조금 이제 다 같은 이제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픽 카드마다 방향이 있어요. 커넥터 방향이. 커넥터가 보통 제가 하나 추출해놨죠. 여기 미시하려고. 이게 꼽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건 8핀이거든요. 8핀에 꼽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판에 PCB 기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꺾이는 모양이 반대로 이제 꺾여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동일 방법에 이제 같은 기종의 커넥터를 교체를 안 하시고 하나는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쇼트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판단 잘 하시고 모양이 똑같거나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셔서 방향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12V거든요. 노란 게. 이제 전류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걸 굵은 케이블로 해서 하나로 해도 되긴 됐겠죠. 근데 뭔가 이제 다른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까만 거는 그라운드고 이건 12V 라인이거든요. UP는 이게 없죠. 없고 이제 8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그라운드가 하나가 더 붙고 그라운드 신호를 가지고 어떤 센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보조전이 꼽혔는지 안 꼽혔는지 그런 신호까지 이제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한여로 이제 요것도 8핀이잖아요. 요거는 CPU입니다. CPU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 4핀 4핀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죠. 근데 그래픽은 빼면은 이제 6핀 2핀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실수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안 꼽히게 돼 있습니다. 이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제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넣으면 이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몇 개는 이제 홀이 맞는데 아예 이제 틀이 다 틀려서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걸 억지로 넣어서 또 쇼트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립하실 때 이 CPU 보조 전원 요거와 그래픽 보조 전원 요거는 꼭 필히 잘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픽은 6핀, 2핀으로 나눠져 있고요. 분리를 하게 되면 CPU는 이렇게 4핀, 4핀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파워의 기종에 따라서 이게 뭐 8핀이 딱 고정되어 있고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4핀이 여기 지금 그래픽인데 4핀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파워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요. 제조사에 따라 틀리니까 그거만 이제
잘 판단하셔서 꼽으시면 돼요. 일단은 이런 거 실수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 커넥터를 이식을 할 거예요. 동일 커넥터거든요. 이게 방향이 뒤쪽 편에 클립이 있어요. 이렇게 꼽혀야 되거든요. 근데 클립 사이즈가 좀 틀리죠. 이게 물어주는 사이즈가 좀 틀려요. 얘는 좀 이렇게 많이 넓은데 얘는 좁아요. 근데 이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실장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미 뭐 녹아서 그런 건지 인두기로 이렇게 강제로 연결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거는 그래픽카드를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내부적인 쇼트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 쇼트로 인해서 이렇게 슬리빙 케이블이 녹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커넥터를 교체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쇼트 점검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PC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넥터는 이제 얘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미 이제 이게 클로풀 1080 Ti죠. 1080 Ti고 아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20만원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고 시세가 뭐 한 40만원, 50만원 돈 할 텐데 그래도 이게 고가입니다. 저렴한 그래픽 카드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보정 라벨은 분해를 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솔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커넥터를 이렇게 다 빼놓으셨네요. 안 꼽아놓고 작업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주시던 것 같아요. 일단 쿨러는 이렇게 제거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분이 직접 하시려고 납땜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죠. 이제 납을 빨아내는 이제 이 방법이 납 흡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솔더윅이라는 게 있어요. 솔더윅이라는 놈으로 납을 어느 정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기판이 두꺼우면 이 속에 있는 납들이 잘 안 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디핑기를 활용합니다. 디핑기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삽입할 때는 디핑기로 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기판에 열 데미지를 적게 주는 게 좋겠죠. 제거는 이제 빨리 이제 디핑기를 활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꼽는 거는 이제 실제 그냥 인두기로 이렇게 해서 납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저분하죠. 안에 굉장히 좀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세척을 하고 요거 제거하고 나서 조금 세척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지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 커넥터 옆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커넥터는 잘 감싸줘야 돼요. 같이 뭐 열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보기가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들이 녹으면 이렇게 잘 감싸주고요. 페이스트를 듬뿍 발라줍니다. 자, 커넥터가 얘죠. 얘 커넥터거든요. 얘만 잘 닿게끔 작업을 해주면 돼요. 디핑기 열이 조금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떨어졌죠. 근데 얘를 너무 오래 이렇게 디핑기에 열을 가게 되면 PCB 기판이 닫힌 기판이기 때문에 안에 뭐 열 데미지를 먹어서 기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팝콘 증상처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커넥터를 이렇게 솔드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요 납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납땜기를 통해서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디핑기를 사서 운영하시려면 이런 이제 소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이런 소자들이 일어나서 뭐 이탈해 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면 제거는 잘 됐죠. 제거는 다 잘 됐고 이제 얘들을 납을 어느 정도 빨아들이고 이게 홀에 구멍을 잘 낼 거예요. 잘 내서 이제 신규 커넥터 얘를 납땜을 하면 되겠죠. 얘를 납땜할 거거든요. 이전에 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 녹아버렸죠. 물론 일이 바쁘고 많거나 이러면 디핑기를 활용해서 커넥터를 추출하고 이제 바로 이제 커넥터를 실창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나 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커넥터를 직접 이제 이렇게 작업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납땜하는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닌데 이게 기판 때문에 PCB 기판이 좀 두껍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납을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제가 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무연납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유연납을 조금 묻혀서 납이 좀 잘 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납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고요. 솔더기를 활용했을 때 이렇게 다행히 이제 납이 이렇게 쭉 다 빨려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납이 빨리고 나면 이 커넥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이 중간에 막혀 있잖아요. 얘를 납을 흡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납을 흡입할 수 있는 장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준비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드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구멍이 크죠. 얘는 안 맞겠죠. 그러면 조금 더 큰 드릴을 이용해서 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돼요. 제가 손 드릴 요거를 좀 큰 놈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납이 묻어 있는 부분 뭐 옆으로 이렇게 PCB를 관통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뚫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납이 안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살살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죠. 돌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얘는 지금 뚫려 있는 상태였고요. 옆에 있는 얘로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가졌죠. 홀이 작으면 조금씩 더 넓혀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주시면 돼요. 이제 납땜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커넥터 솔더링은 다 됐어요. 다 됐죠. 쪽은 이제 안쪽은 납을 조금 밀어 넣긴 했는데 100%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차피 뭐 새 커넥터도 보면 앞쪽 부분은 크게 납이 밀려 들어와 있지 않죠. 이게 관통되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은 납을 살짝씩 다시 녹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지저분한 부분들 있죠. 밑에 부분. 이건 초음파 세척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세척제를 써서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이로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 몇 개로 돌려봤는데요. 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류 소모량도 정상인 것 같고요. 근데 팬들이 강하게 돌아서 이 팬은 절대 돌지 않네요. 37도를 유지하죠. 이렇게 해서 포장을 잘해서 다시 이제 고객님께 발송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번에도 커넥터 수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직접 하려고 하시다 보면 PCB 기판을 완전히 이제 뭐 인두기로 찢어서 태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컨덴서유들 또는 뭐 다른 이제 IC 칩류들 이렇게 직접 다이로 교체하시려고 하시면 인두기가 좀 성능이 사실 좋아야 돼요. 일반 인두기 가지고는 조금 납땜 처리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납땜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꼭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수리도 뭐 잘 됐고 정상 그래픽카드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